확실한 지식이라는 게 존재할까? 얼핏 보기에 이 질문에 대해 아니요 라고 답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다. 지구가 달보다 크다는 것은 너무나 확실한 지식이잖아. 그런데 여기서 그 유명한 통 속의 뇌의 가설을 제기한다면 어떨까? 사실은 달이 지구보다 큰데 우리가 전부 어떤 사악한 과학자에 의해 납치당해 뇌를 저축당하고 그 뇌가 실험실에서 조종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가 달보다 크다고 생각하는 것일 뿐이라면 여기에 어떤 답변을 할 수 있을까? 이 창의적인 가설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가하는 답변은 그래서 어쩌라는 걸까? 일 것이다. 정말로 그래서 어쩌라는 것일까? 일단 별로 그렇게 믿고 싶지도 않고 또한 정말로 사악한 과학자가 우리의 뇌를 전부 조종하고 있는 것이라면 우린 그에 대항할 아무런 수단도 갖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으로 치고 문제없이 잘 살아간다면 그것으로 그만이지 않은가.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굳이 통 속의 뇌의 가설을 지나치게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빨간 약과 파란 약을 들고 나타날 모피어스만을 간절히 기다리며 살 이유는 없다. 지금 이 세상에서 실질적으로 마주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만 해도 인생이 모자랄 지경이지 않나. 그러나 통 속의 뇌 가설을 너무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가설이 던지는 문제를 하나의 비유 또는 상징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을 통해 철학적 사유 전반에 걸친 어떤 중요한 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 사실 통 속의 뇌 가설은 회의주의의 한 극단적인 형태를 볼 수 있다. 여기서 회의주의를 확실한 지식의 범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좁다고 주장하는 입장을 뜻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로 하죠. 통 속의 뇌 가설은 모든 지식이 그저 뇌의 조작에 의해 산출된 정보에 불과하며 실제 현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회의주의의 극단적인 형태다. 그러나 이보다 훨씬 더 설득력 있고 균형감 있는 회의주의의 형태들이 많고 또한 우리는 대부분 회의주의적 사고방식을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익숙해하는 회의주의의 형태 중 하나는 문화상대주의입니다. 문화상대주의는 지식이 문화권에 따라 상대적일 뿐이고 문화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절대적인 지식은 없다는 입장을 가리킨다. 특히 문화상대주의자들에 의해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은 윤리학적 지식들이다. 어떤 에스키모 부족은 전통적으로 일정한 수의 영아들을 살해하는 전통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왜냐하면 그 부족의 거주지는 환경이 너무나 척박해 많은 수의 아이들에게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영아 살해 전통은 부족의 생존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반면 대부분의 문명 국가에서는 영아 살해가 가장 추악한 범죄 중 하나라는 것이 거의 확실한 지식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런데 이 문명 국가의 윤리적인 잣대를 그 에스키모 부족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을까? 문화상대주의적 사고방식에 익숙한 사람들은 여기에서 그렇다라고 곧장 대답하기에는 어려운 어떤 걸림을 느낄 것이다. 이처럼 문화상대주의는 통 속의 뇌 가설보다 훨씬 더 우리 생활과 실질적으로 밀접한 범위 내에서도 회의주의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좋은 예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러한 질문이 떠오를 수 있다. 윤리적인 지식들은 원래 확실한 지식이 아니어서 그렇고 지구가 달보다 더 크다는 지식처럼 과학적인 관찰에 근거한 지식은 문화에 상대적이지 않은 절대적인 지식이지 않나. 그러나 과학적인 관찰에 근거한 지식의 확실성에도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회의주의적인 입장이 많이 있다. 예를 들어서 지식은 생물학적 종에 따라 다르다는 종상대주의의 입장이 있다. 이 입장에 따르면 인간이 획득하는 지식은 인간의 사고방식과 감각 체계 안에서만 유효하며 다른 종의 생물들에게는 유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상대주의는 문화상대주의보다 훨씬 더 쉽게 과학적 지식의 확실성에도 제한을 가할 수 있다. 인간에게는 지구가 달보다 크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지만 어떤 외계인 종족에게는 그렇지 않을지도 모른다. 만약 이렇게 다른 생물종까지 끌어들이는 사고가 부담스럽다면 과학사회학의 입장을 들여다보는 것도 좋다. 과학사회학은 사회적인 여건이 과학적 지식의 생성과 발전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연구하는 분야고 일부 급진적인 과학사회학자들의 입장에 따르면 과학자들 사이의 권력 구조 내지 과학 분야와 관련된 정치적, 경제적 구조가 과학 지식의 생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 한마디로 사회적 여건으로부터 독립적인 과학 지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구가 달보다 크다는 지식이 거부되려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사회적 변혁이 있어야겠지만 그보다 덜 확실한 과학적 지식들은 사회적 여건에 따라 얼마든지 그 동향을 변화할 수 있다. 이러한 급진적인 과학사회학자들의 주장을 100% 수용해서 과학을 상대적인 지식만을 산출하는 권력의 하수인으로 낙인 찍을 필요는 전혀 없다. 다만 객관적 지식들의 체계라는 일반적인 이미지에 비해 과학이 훨씬 더 유동적인 체계라는 점은 많은 지식인들이 인정하고 있다. 통 속의 뇌 가설이라는 극단적인 사례로부터 출발해 살펴본 다양한 회의주의적 입장들은 모두
믿음과 지식 간의 구별 문제라는 철학의 커다란 질문과 관련을 맺고 있다. 과연 믿음과 지식은 어떻게 다를까? 신이 존재한다는 것은 대개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반면 지구가 달보다 크다는 것은 지식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풍속의 뇌의 가설은 지구가 달보다 크다는 것 역시 한낱 믿음에 불과한, 우리의 주관적인 심리 안에서 참인 것으로 믿어지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듯하다. 또한 다양한 종류의 회의주의적 입장들은 각기 우리가 지식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중 어떤 것들은 믿음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많은 철학자들은 한낱 믿음에 불과한 것이 아닌 확실한 지식을 찾아 헤매왔다. 그런데 또 어떤 철학자들은 그러한 확실한 지식의 존재를 부정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간주하려는 회의주의적 입장을 발전시켜왔다. 자, 그렇다면 하나의 흥미로운 질문이 제기된다. 회의주의를 설파하는 철학자들은 과연 자신의 회의주의적 입장을 확실한 지식으로서 주장하는 것일까? 가령 문화상대주의자는 지식은 문화의 상대적이다 라는 진술이 지식으로서 받아들여지기를 기대하는 것일까? 그게 아니라면 그 진술 또한 문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 믿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제기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지식을 둘러싼 상태, 이처럼 그리 단순하지 않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본다면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나는 내가 아무런 지식도 갖고 있지 않다는 지식을 갖고 있다. 라는 소크라테스의 말이 왜 철학사에서 가장 넓고 깊게 논의된 말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중요한 직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No more time.